한 주간의 농식품 리얼 정보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 농식품 매거진의 오춘길입니다. 요즘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혹은 인근 주말 농장에서 농작물 기르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도심지에서 자신의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는 이들을 도시농부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도시농부들을 위한 특별한 화분을 개발했습니다. 일명 숨쉬는 비닐 화분인데요.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돼도 변색되지 않는 비닐 화분은 한쪽 면을 투명하게 제작해서 식물 뿌리의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고 물 주는 시기도 육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플라스틱 화분보다 부피가 작아 이동과 보관이 쉽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비닐 화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6월 마지막 주 농식품 매거진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는 한 주간의 생생한 농식품 가격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생가격공감입니다. 오늘은 서울청과 도매시장을 연결해서 6월의 수박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김교효 경매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 과일이나 채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잖아요. 특히 수분을 가득 품은 수박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초록빛깔의 일반 수박뿐만이 아니라 노란 수박 등 이색 수박도 등장했죠. 요즘 출하되는 수박 품종과 이색 수박들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엔 하우스 시설 출하가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계절 내내 수박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육의 빛깔에 따라 홍육종, 황육종으로 구분되고 크기에 따라 대과종, 중형과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보통 6에서 8kg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최근 4, 5년 사이에 껍질이 새까만 흑미수박, 속이 노란 망고수박 등 이색 수박이 등장했는데요. 롯데마트의 경우 마트에서 파는 수박 3통 중 한 통이 이색 수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색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10에서 20% 정도 가격이 비싸지만 당도 또한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독특한 컬러의 수박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색 수박 맛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현재 전반적인 수박의 거래 동향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5, 6월의 수박 주산지 기상 여건이 좋아서 고령 우곡과 논산 일원의 수박이 전년 대비 열흘 이상 앞당겨져 출하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출하되는 지역은 경북 안동과 전북 고창,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일원이며 특히 중부권의 수박은 6월 초부터 출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서울청가에서는 일평균 5톤 트럭 기준 20대에서 25대가량 수박을 판매했으며 최근 수도권의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특품 기준 9kg가 1,500원에서 13,000원, 8kg가 9,000원에서 11,500원, 7kg가 9,000원에서 만원, 그리고 6kg가 6,500원에서 8,500원 선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소비지에서는 이번 달 초 연휴를 기점으로 매기가 활발한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밤 기온이 낮아 수박 소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경기 불안까지 가세해 예상보다 판매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장마가 조금 늦은 7월부터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수박 거래에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거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수박은 전년 대비 120%의 출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남 일원의 이모작 수박까지 출하가 시작되면서 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일평균 5톤 트럭 27대가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10kg 이상의 대과종 품종보다는 7kg, 8kg의 중형가와 색태가 좋은 품종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7월 초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품질 간의 가격 차이가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하주분들은 반드시 완숙된 수박을 출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박 시세는 날씨에 따라 변동이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장마권의 영향을 받겠지만 강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박 시세는 보합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소비지에서는 대형마트 및 중소형마트에서 주말 가격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박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경매사님, 수박은 소비자들이 고를 때 가장 어려워하는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박 잘 고르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수박은 보통 두드렸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소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형으로 구분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조건 꼭지가 싱싱한 게 좋은데요. 안쪽으로 꼭지가 살짝 들어간 수박이 잘 익은 수박입니다. 또 수박 배꼽의 지름이 크면 속에 심줄이 있어 맛이 없으니까요. 배꼽이 작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수박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 속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때 판매상이 자르려고 하는 반대 부위를 잘라보는 게 좋습니다. 상인은 햇빛을 받아 맛있게 익은 쪽을 잘 알고 있어서 판매할 때 주로 익은 쪽을 잘라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편을 잘라 확인하면 수박의 전체 면적이 골고루 익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잘 기억했다가 수박을 구입할 때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6월 수박의 지역별 소비자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 기상도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농식품 핫 이슈를 만나보는 농식품 핫클릭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 가격 지수에 대한 내용과 여름철 농업 재해 대책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농식품 핫클릭에서 만나보시죠. 가뭄과 전염병, 이상기후 등으로 전 세계 식품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제외한 약 77%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쇠고기와 우유 제품도 절반 이상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밥상 물가의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인 세계 식량 가격 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3월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던 식량 가격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우리 밥상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인 FAO가 발표한 5월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1.2% 하락한 207.8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대비해 3.2% 낮은 수치로 식량 가격 지수가 떨어진 것은 설탕 가격 지수가 상승한 반면 유제품과 곡물, 유제류의 가격 지수가 하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유엔 산하의 식량 농업기구인 FAO가 매월 쌀과 콩 등의 곡물부터 올리브유 같은 유제류, 육류와 설탕 등 23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발표하는 지수로 이를 통해 세계 밥상 물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곡물은 4월보다 1.2% 하락한 204.4포인트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서 곡물 가격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유제류는 195.3포인트로 4월보다 1.8% 하락했습니다. 식물성 유지의 가격지수 하락은 팜유와 두유, 유채씨유의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특히 팜유 가격은 동남아시아의 생산량 증가, 국제 수입 수요 감소 등의 원인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유제품 가격은 2013년과 올 초 이례적으로 상승했지만 최근 수출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설탕은 기상 조건 악화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4월 대비 9.3포인트 오른 259.2포인트를 기록했고 육류의 경우 미국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발생하면서 수출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천둥, 번개를 동반한 돌풍과 우박에 농작물은 물론 시설하우스가 망가져 농업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올 7월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지역별 집중호우가 더욱 잦아진다고 합니다.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복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일 텐데요. 농식품부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여름철 농업 재해대책을 시행합니다. 폭우와 가뭄을 동반한 엘니뇨가 최절정에 달했던 1998년 여름. 21일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5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작물 피해만 8만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이보다 더 강한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잦은 국제성 호우가 예보되면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오는 10월 15일까지 초동대응팀과 재해팀 등 5개 팀으로 운영되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 등 신속한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추진 중인 53개 배수 개선 시설을 6월 말까지 완공하고 10월까지 기존 배수장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개보수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농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 위주로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 지원단을 파견해 긴급 복구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 군부대와 협력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추진합니다. 또 재해가 예상되는 해당 시군에 지역 담당관 100여 명을 파견해 대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재해 특보 지역의 농업인들에게는 대응 요령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다양한 관리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농식품 트렌드를 전해드릴 차례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특별한 날의 이벤트였던 외식이 일상화되면서 식품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외식 트렌드를 보면 식품 유통과 식품 트렌드가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외식 트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 트렌드 톡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농식품 유통 정보와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는 트렌드 톡톡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올해의 외식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품유통 전문지 더 바이어 김근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근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외식 시장 정말 많이 커졌는데요. 저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외식을 하는 고객 입장에서 오늘의 주제인 외식 트렌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우선 어떤 방식으로 트렌드가 선정됐는지 알려주시죠. 네, 국내 외식업의 경기 현황 및 전망을 조사 분석한 한국 외식업 경기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외식업 경기지수가 작년 이맘때 기록한 70.8보다 높은 79.18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외식업은 해가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문가 분석과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매년 외식 트렌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외식 트렌드로 힐링, 홈메이드, 복고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힐링과 홈메이드, 복고는 지금도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과연 올해는 어떤 핫한 외식 트렌드들이 선정됐는지 궁금한데요. 역시 세 가지가 선정이 됐죠. 네, 올해의 외식 트렌드에서 내세우는 소비문화의 핵심 키워드는 1인 메뉴, 메스티지, 로컬푸드입니다. 이번 결과는 연령층을 막론한 1, 2인 가구의 급증과 불경기로 인한 합리적 소비의 유행,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가치가 반영된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1990년 9%에서 2013년에는 25%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1인 메뉴라는 트렌드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올해 외식 트렌드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1인 메뉴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나홀로 고객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산업 전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식 업계도 1인용 샤브샤브, 1인용 피자 등의 상품이 출시됐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다양한 메뉴는 기본이고 싱글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나 테이블도 1인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용 삼겹살 전문점, 1인용 치킨 배달 등 보다 다양한 1인 맞춤용 외식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외식 매장에서 즐기던 메뉴를 간편하게 포장해가는 테이크아웃 형태가 늘어나는 것도 싱글족을 위한 배려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저도 1인 가구 중 한 사람인데요. 아직 1인용 좌석에 있는 음식점은 가본 적이 없어요. 혼자 밥 먹기 민망할 때 한번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트렌드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 메스티지입니다. 메스티지란 대중을 뜻하는 매스와 고급 상품을 뜻하는 프레스티지 프로덕트가 합쳐진 말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떠오른 소비 고급화 경향을 말합니다. 일종의 명품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의 고급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자 하는 실속형 소비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맛과 서비스, 분위기와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면서 합리적인 가격까지 챙겨야 하는 판매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메스티지의 대표적인 예는 저가형 와인바를 들 수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고급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와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충족한 거죠. 앞으로 외식업계도 맛과 서비스, 분위기 등 다양한 가치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메스티지 전략이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 트렌드는 로컬 푸드였죠. 웰빙이 강조되면서 지역별 꾸러미 사업 등 로컬 푸드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식 기업들이 로컬 푸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신선하게 소비하자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신선한 식재료로 먹거리의 안정성과 건강까지 챙기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식재료를 위해서 친환경 음식 재료와 지역 특산물인 로컬푸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빠른 외식 기업들은 이미 영천사과 애플파이, 고창 복분자 스무디 등 산지 직배송을 통해 로컬푸드를 간판으로 내걸고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한 식품 전문가는 외식업 종사자들이 앞으로 로컬푸드 수요를 이용한 지역 연계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나 식재료 브랜드와 같은 전략에 힘써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 외식 트렌드를 들어보니까 외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꼭 기억했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다양한 농식품 뉴스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과 관련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인증 대상 분야는 농업기술과 축산, 수의기술, 식품기술과 임업기술, 농림식품 융봉합기술 등이며 인증을 획득하면 자금과 장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7월 8일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까지 농촌체험사업장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체험객이 많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상위 20개소와 농어촌 인성학교, 농촌 유학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설의 안전성과 안전장비 구비, 안전교육 실시 등을 점검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취약한 부분은 지자체를 통해 보완해 안전한 체험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시험 연구를 거쳐 개발한 영농 활용 기술을 DVD로 제작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들에게 보급합니다. DVD에는 벼와 보리류, 작물 보호와 농업 환경 등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1,300여 개의 기술이 실려 있으며 영농 분야와 제목별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필요한 기술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DVD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브라질 월드컵 때문에 새벽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지요? 특히 이번 주는 어제에 이어 오는 금요일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월드컵 마지막 조별 예선인 만큼 우리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농식품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